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소영,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며느리야. 그날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아침 6시, 차례상 준비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저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이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20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이 일상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저만 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소영아, 벌써 일어났구나. 고생이 많아.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미안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안함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어서 씻으세요. 곧 어머니 깨어나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익숙해진 대화였어요. 남편의 미안함, 저의 체념, 그리고 곧 시작될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 이소영, 생선 냄새가 왜 이렇게 나? 환풍기도 안 켰어? 오전 7시 정각 시어머니 박순자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7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이미 환풍기를 틀어놓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늘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환풍기 틀어놨는데요, 어머니. 틀어놨다고? 그럼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정말 답답해서 시어머니는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죠. 그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자세였습니다. 반박하면 더 큰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상차림도 제대로 해. 작년에 큰애 장모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집 상차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친척들의 도착과 모욕.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경 언니와 작은 시누이 혜진이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며 가방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세요. 혼자 이 큰 상을 다 차리시고. 혜진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작은 시누이는 늘 제 편에서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큰 시누이 미경 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큰 며느리가 이런 일 안 하면 누가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경 언니는 늘 어머니 편에서 저를 견제하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례가 시작되고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음식 솜씨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어요. 우리 소영이가 요리는 잘해요. 그런데 간이 좀 셀 때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나이 들면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집을 잡는 말씀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돌려 말하시는 거였죠. 어머니, 간은 제가 여러 번 맛을 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15년 살면서 아직도 우리 집 입맛을 못 맞추고 있어. 그 순간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해온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 억압된 분노,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설거지를 마친 후였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 빨래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이야. 15년을 이렇게 살아왔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내일이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에 제가 떠올랐어요. 문학을 전공하며 시를 쓰던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내 꿈은 뭐였더라? 먼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15년간의 현실 앞에서 그 꿈들은 너무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늦게나마 도와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도 늘 반쪽짜리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요즘 좀 건방져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야. 15년 살면서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있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버릇없게 굴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저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건방지다고 여기시는 거였어요. 남편과의 대화, 밤 10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좀 심하셨네. 남편의 위로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15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TV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요? 언제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언제 괜찮아져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또다시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1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은 그 말이었습니다. 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 저를 이해해 주시나요?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툰 거지. 표현이 서툰 거라고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한 것이 단순히 표현이 서툰 거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결국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다짐,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1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시어머니께 처음 혼난 날,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위로받지 못했던 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조차 구박받았던 날,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응, 맞아. 우리 며느리가 참 답답해. 15년을 키워놨는데도 여전히 어린애 같아.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15년을 키워놨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키워지는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성인 여성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고 말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그리고 충격적인 형태로 제게 다가올 줄은 말이에요.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추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기도 했어요. 15년의 참음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친구들의 방문.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차례를 지낸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5년 동안 쌓아온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오늘은 30년 지기 친구분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교회 권사님들과 동네 분녀회 회장님까지 시어머니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소영아, 빨리 나와서 청소 도와줘.
손님들 오시는데 집이 이게 뭐야? 새벽 7시부터 시작된 호령이었어요. 저는 이미 부엌에서 손님 접대용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완벽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어머니, 벌써 청소는 다 끝냈는데요.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 다 끝냈다고. 화장실은, 현관은, 손님용 슬리퍼는 준비했어. 정말 15년을 살아도 이런 건 몰라?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내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곳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현관 정리, 슬리퍼 준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검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화분 위치도 이상하고 소파 쿠션도 제대로 안 펴져 있네. 아, 정말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으셨어요. 마치 제가 잘못하는 것을 찾는 것이 취미인 것처럼 말이죠.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습니다. 손님이 오시는 중요한 날이니까 시어머니가 긴장하셔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오전 11시 드디어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잡채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당면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볶고 각종 나물들도 색깔이 예쁘게 나오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거든요. 어머니, 잡채 완성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작은 접시에 잡채를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만들어본 잡채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맛있게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조금 드셔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야? 짜기도 하고 간이 안 맞네. 손님들한테 이런 걸 내놓으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분명히 간을 여러 번 맞춰봤는데 평소보다도 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맛을 봐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다고? 내 입맛이 이상한 거야. 15년을 살면서 아직도 간을 못 맞춰.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잡채가 담긴 큰 그릇을 들고 부엌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정성. 제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3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다시 만들어. 이번엔 제대로 만들. 차가운 명령이었어요. 마치 제가 고용된 요리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저는 분명히 맛을 봤는데요. 그리고 시간도. 시간.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얼른 다시 만들어.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잡채를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곧 손님들이 오시는데 눈이 부어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참자. 오늘만 참자.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이미 떨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재료가 없어요. 당면도 없고 고기도. 그럼 마트 가와. 빨리빨리. 급하게 마트로 달려가다. 오후 12시 손님들이 1시에 오신다는데 지금 마트를 다녀와서 다시 요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달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장을 보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뛰다시피 했습니다. 마트에서 당면과 각종 재료들을 급하게 사면서도 마음은 답답했어요. 아무리 서둘러도 1시간 안에 잡채를 완성한다는 건 무리였거든요. 이러다가 손님들 앞에서 또 망신당하겠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라도 해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에 쫓기는 요리.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전쟁을 치르듯 요리를 시작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40분이었어요. 20분 안에 잡채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손님들 곧 오신다고. 시어머니의 재촉이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12시 58분. 간신히 잡채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만들어서인지 색깔도 예쁘지 않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보다 더 못생겼네. 손님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내놓아?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1시 정각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가방과 외투를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참 예쁘시네요. 에이, 뭘. 얼굴만 예쁘지 않은 건 서툴러요. 시어머니는 겸손한 척 하시면서도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셨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는 거였죠. 거실에서 차와 과자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 외 권사님 중 한 분이 잡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잡채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색깔도 예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서툴어서 2번이나 다시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 정도로 나온 게 다행이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번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버렸다는 말이었고 그것은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래도 15년이면 적응했을 텐데 15년을 살아도 여전히 어린애 같아요. 특히 요리는 정말.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억압해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만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어조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소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요? 어머니야말로 손님들 앞에서 15년 동안 저를 무시해왔잖아요.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15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그때 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손님들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놓았어.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손님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네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상황을 파지도 않고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소영아, 어머니와 손님들께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 남편의 말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드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5년 동안 참지 못한 제가 잘못이에요. 저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손님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흉한 모습 보여드려서.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찍 자리를 뜨셨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배웅하면서도 계속 변명을 하셨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는데 결과는 더 큰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소영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비꼬는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손님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도 상처받았어요. 15년 동안 매일매일 상처받으며 살았다고요.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야. 내가 참아야 하는 거지. 또다시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15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서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경계하시게 되었고 남편은 실망했다며 며칠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15년 동안 모든 걸 참고 견뎌왔는데 한 번 화를 낸 것만으로 이렇게 매도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항상 저만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말이에요. 15년의 참음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3일 동안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모른 사람 취급하셨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서는 후련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을 때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김치 좀 더 주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시어머니 방 청소 요청.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소영아, 얼마 만에 듣는지 이름이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내 방 좀 치워줘. 교회 오늘 오후에 오신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말을 걸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 방은 평소에 제가 청소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사생활을 중시하셔서 당신이 외출하셨을 때만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시어머니께서 직접 청소를 부탁하신 거니까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방 청소 시작. 오후 2시 시어머니께서 교회 모임에 나가신 후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트집 잡힐 구실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먼저 침대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이불을 개고 베개를 털고 침대 밑까지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 다음엔 화장대와 옷장, 책상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옷장 정리를 하는데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졌어요.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제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시 넣어둘까 했는데 무심코 첫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1994년 3월 15일, 30년 전 날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김 사장님을 또 만났다.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간 사이에 나는 정말 나쁜 여자인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시어머니의 일기역. 그 내용은 제가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994년 4월 2일 김 사장님이 선물을 주셨다. 비싼 목걸이였는데 남편에게는 친구가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1994년 5월 18일 오늘도 김 사장님과 만났다. 호텔에서.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30년 전 시어머니의 불륜 관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1994년 8월 10일 임신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 김 사장님의 아이일 수도. 어떻게 하지? 더 깊은 비밀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4년 9월 5일 아이를 지웠다. 김 사장님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어떻게 견딜까? 1994년 11월 20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김 사장님과도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니. 1995년 2월 14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쁘고 착한 아이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저지른 죄가 더 크게 느껴진다.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 같아서 더 괴롭다. 이 대목에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1996년 8월 3일 며느리를 또 구박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깨닫게 된다. 15년의 미스터리가 풀리다. 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시어머니가 15년 그동안 저를 구박해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2001년 10월 10일 며느리가 임신했다. 예쁜 아이를 낳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저질렀던 일이 더욱 부끄럽다. 나는 아이를 지웠는데 2005년 7월 22일 며느리가 또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했다.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위로해 줄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위로를 해? 2010년 5월 15일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또 심하게 대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이죠.
이제야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책감을 저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노와 동정 사이. 일기를 모두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는 거야. 자기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런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일기를 본 것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복수의 이유. 그때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제야 약점을 잡았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 일기만 있으면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면 시어머니의 그동안 쌓은 권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 입꼬리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모욕과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나도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자신의 죄책감을 저에게 전가했듯이 저도 제 복수심을 시어머니에게 쏟아내는 거라면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저 끝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무거웠을 침묵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묘한 힘이 생겼거든요. 오후 4시경 시어머니께서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청소는 다 끝났어? 네, 어머니.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만은 전혀 달랐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까요? 잠시 멈칫하시더니 서랍 쪽을 흘끔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며칠째 이어진 냉전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이야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집에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정이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15년 동안 당한 모든 상처와 모욕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한다면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비밀을 아는 이상 저에게도 나름의 힘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5년간의 일방적인 관계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묘한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구박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시누이 재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혜진이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언니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카페에서의 대화. 혜진이는 저를 동네 카페로 데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했을 텐데 굳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걸 보니 남들이 들으면 안 될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혜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지난주에 어머니와 큰언니가 언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일기를 본 것을 들켰나 싶었거든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큰언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영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혜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길들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길들인다는 표현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를 사람이 아닌 동물 취급하시는 거였어요. 큰언니도 동조하셨고요. 언니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혜진이의 고백. 언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가족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차분한 성격의 혜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15년 동안 언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언니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온 것을 혜진이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언니한테 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주에 손님들 앞에서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건.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폭발한 게 이해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뜻밖이지.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언니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 눈이 커졌어요. 혜진이가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반응은 어땠어? 처음에는 화내셨죠. 내가 뭘 안다고 참견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니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혜진이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혜진이만은 달랐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정말 고마워. 언니, 저는 언니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혜진이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비밀 때문에 괴로웠어요. 위험한 유혹. 혜진아, 만약에 말이야. 어머니께서 과거에 뭔가 잘못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혜진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정이야. 만약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어떨 것 같냐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으시죠. 사람인데 완벽할 리가 있어요? 혜진이의 대답이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혹시 뭔가 있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금 말해버려. 혜진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너도 똑같아지는 거야. 시어머니처럼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면의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아무리 제 편이라고 해도 이런 폭탄 같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저는 언니 편이니까. 혜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순수한 혜진이에게 그런 더러운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복수의 유혹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15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언니, 저는 정말 어머니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를 좀 더 인정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워낙 고집이 센 분이시잖아.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큰언니한테도 말할 거고. 혜진이의 선량함이 제게는 더욱 괴로웠어요. 혜진이는 순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그런데 만약에 큰언니가 계속 어머니 편에서만 말한다면 그래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시어머니와의 제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혜진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혜진아, 소영이랑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니, 언니랑 차 마시고 왔어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밖까지 나가서 이야기해.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와 혜진이를 번갈아 봤어요. 혹시 저희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요. 혜진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너는 들어가서 쉬. 마치 저를 그 자리에서 떼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와 저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캐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의 용기. 하지만 혜진이가 뜻밖의 용기를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언니랑 이야기한 건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언니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거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는 혜진이가 걱정되어서 말리려고 했지만 혜진이는 계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언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인정해주지 않으시잖아요. 혜진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이 집 딸이에요. 그리고 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만해. 제가 혜진이를 말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혜진이는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언니.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혜진이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언니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언니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왜 모두 어머니 편만 드세요? 언니는 이 집 가족이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분노. 그만해. 정말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일을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그리고 언니는 제 가족이고요. 혜진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했던 혜진이가 이렇게 대들다니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그럼 가족이면 어른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혜진이의 마지막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동매. 혜진아, 정말 고마워. 제가 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 닫는 소리가 무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을까요?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지지해주는 혜진이가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 복수냐, 용서냐. 그날 밤 혜진이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언니 편에 서겠다고 약속할게요. 혜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이런 혜진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기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말이죠. 혜진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순수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볼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관계를 뒤바꿔 놓을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가족회의. 혜진이가 시어머니에게 맞선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혜진이에게도 차갑게 대하셨고 큰 시누이 미경 언니는 아예 저를 적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우리 가족이 이래서야 되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미경 언니와 혜진이까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누이들끼리 편가르기를 하다니. 일방적인 비난. 소영아, 너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도 않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너도 마찬가지.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편만 드는 게 가족이야. 어머니, 저는 혜진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미경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나갔어. 소영이 편만 들고. 큰언니도 그렇고 다들 왜 그래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편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어른한테 대드는 게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자 거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폭발의 순간,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아니 며칠 전부터 가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서. 또 그런 소리야. 그게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당연한 도리요.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어떤 도리를 하셨어요? 위험한 경고. 이소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뭘 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머니도.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소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폭탄 터뜨리기. 어머니, 4년에 뭐 하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뭔 소리야? 김 사장님 아시죠? 아버지 친구셨던.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죠. 30년 전에 뭘 하셨는지. 소영, 제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밀의 공개.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무슨 일기장? 미경 언니가 물었어요. 1994년 일기요. 김 사장님과의 그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소영아, 제발 그만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히신 이유도 알겠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저에게 화풀이한 거였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서는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충격.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4년에 어머니가 김 사장님과 불륜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하셨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경 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우셨어요. 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어머니, 거짓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진실의 확인. 어머니의 방 서랍에 일기가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준호야, 안 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낡은 일기장을 들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족의 분열.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미경 언니도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영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깨닫게 되더라.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느껴졌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그걸 가슴에 묻고 사셨던 거예요. 제가 물으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너를 보면 더 화가 났어.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 같아서. 남편의 절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요? 남편이 힘없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셨어. 끝까지 모르시고 돌아가셨어. 그 말에 남편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그럼 소영이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내 죄책감을 소영이한테 화풀이한 거야.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15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던 거군요. 제가 말하니 시어머니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의 순간 저는 승리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 남편은 완전 넋이 나간 상태였고 미경 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이렇게 온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싶었던 걸까?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쓰러짐.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119 불러. 남편이 소리치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도 시어머니 옆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병원에서의 깨달음.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인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해서 복수는 했지만 온 가족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잖아요. 언니, 괜찮아?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내가 정말 잘한 건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미경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연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겠죠. 의사가 나와서 시어머니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강인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이다니. 소영아. 남편이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너도 뭐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복수에만 집착해서 가족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사흘간의 침묵.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완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미경 언니는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혜진이마저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낯설어 보였어요. 복수에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병원에서의 냉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가봤어요. 시어머니께 사과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실 앞에서 미경 언니를 만났을 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미경 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언니,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상태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해요? 미경 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언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는데요?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그랬으니까요. 들어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하세요. 시어머니의 거부. 그래도 저는 경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노도 미움도 아닌 완전한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는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보호자분께서 나가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미경 언니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봤죠. 남편의 최우통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소영아,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제발. 15년을 살아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내가 아는 소영이가 아니었어. 저도 몰랐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요. 가족의 완전한 외면. 후회한다고. 그럼 어머니가 왜 당신 보기를 거부하겠어? 남편의 말이 뼈에 박혔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용서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을 온 가족 앞에서 폭로당하신 분이 용서를 해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미경 누나도 당신을 완전히 적으로 여기고 있어. 혜진이도 당신 편에 서다가 이제는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싶었어요. 그럼 정말 이혼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은 최우통 첩같았어요. 다음날 혜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했어요? 혜진이의 첫 마디였어요. 혜진아, 저는 언니 편에 서서 어머니께 맞섰는데 언니는 이런 식으로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의 30년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그것도 온 가족 앞에서. 혜진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너무 늦었어요.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어머니께 혼났어요. 언니 편을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도 믿지 않으세요. 완전한 고립.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언니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큰언니도 언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실 거고. 오빠도 이혼하자고 하셨죠.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혜진이가 차갑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혜진이마저 저를 등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충우, 절망에 빠진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럴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비밀부터 제가 그걸 폭로한 것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아, 엄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잘못했지. 친정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너를 괴롭혔어도 그런 식으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머니의 엄한 훈계.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엄마, 그럼 15년 동안 당한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내가 시어머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니? 친정어머니의 말이 뼈에 박혔어요.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진짜 사과해. 그리고 너부터 변해야 해. 어떻게 변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끝난 건 없어.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지. 친정어머니의 말에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 이제 너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깨달음의 순간,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친정어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것도 결국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을 상처 입힌 죄책감 말이에요. 나도 이제 시어머니와 똑같아졌구나. 복수를 통해 얻고 싶었던 건 정의로운 승리였는데 결과는 또 다른 죄책감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떠올랐어. 소영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깨닫게 되더라. 이제 저도 알겠어요. 가족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선택 새벽 4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등졌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시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고집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릴 거예요. 희망의 한 줄기 빛.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시어머니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그 마음이 복수심으로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아마 15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 볼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복수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의 빛으로 돌아가는 길,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시작. 새벽에 결심을 품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가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복수심이 아닌 진짜 딸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병실 앞에서 미경 언니를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또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라도. 제 절실한 모습을 본 미경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바로 나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15년 동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어머니의 아픈 비밀을 그런 식으로 폭로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놀람이 떠올랐어.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시어머니께서 당황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어머니를 똑같이 괴롭혀주고 싶었어요. 소영아.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도 결국 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심 어린 고백. 어머니께서 30년 전에 잘못을 하신 것도, 그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신 것도, 그리고 저에게 그 화를 풀어내신 것도 이제는 이해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족들을 상처 입힌 죄책감 말이에요. 소영아, 일어나.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싶을 정도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소영아, 미안했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 30년 전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를 보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 같은데 나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면서. 어머니, 그래서 더 미웠어. 너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지.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그런데도 계속 괴롭혔지. 내 죄책감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서로 상처 주는 건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시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며 물으셨어요. 해봐요. 저부터 변할게요. 정말로요. 소영아, 고마워. 이렇게 먼저 사과하러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다시 시작해볼까?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이해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혹시 누군가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증인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과 혜진이 그리고 미경 언니가 들어왔어요. 모두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다 됐어요? 제가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아, 미안했어. 남편이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혼자 견뎌야 했을 텐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고통도 소영이의 고통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혜진이도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어제 너무 차갑게 말했죠. 아니야, 혜진아. 내 말이 맞았어.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때 미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미경 언니를 바라봤어요. 저도 소영이를 가족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죠. 언니,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미경 언니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야. 30년 전 일도 소영이한테 못되게 군 것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정말 가족처럼요. 진정한 화해의 순간. 소영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줘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용서라니. 내가 용서받을 일이지. 그 순간 남편이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말이야.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요. 미경 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봐요. 새로운 약속.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앞으로는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어머니,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며느리로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일기 어떻게 하지?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처리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일기를 받아드시더니 잠시 바라보셨어요. 30년 동안의 죄책감이 담긴 책이네. 이제는 버리세요. 과거와 함께요. 제가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과거와의 결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 일기를 꼭 안고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너 덕분에 나도 3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 어머니, 정말 고마워. 복수하려고 했던
내가 결국 나를 구원해준 셈이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깊이 와 닿았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혜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의 기적이죠. 복수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 딸이야. 네, 어머니. 저도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내가 가져. 이게 뭐예요?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지야.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진짜 딸한테 주는 거야. 반지를 받아들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의 딸로 살겠다고. 복수심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지만 용서와 사랑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영아, 오늘 장 볼 건 있어?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트집이 아닌 정말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해 둘게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아직도 신기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범한 모녀 대화였거든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그때 일기를 태운 건 잘한 것 같지? 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화해한 그날 밤 10년간 간직했던 일기를 마당에서 태우셨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 여보, 회사 일찍 끝나면 어머니 모시고 산책이나 할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서 요즘 걷기 운동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만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짜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야. 정말 행복해 보여.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복수에 성공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진짜 만족감이었어요. 시누이들과의 관계 변화. 오후에 혜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의 인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어요. 혜진아, 어서. 아이들 간식 준비해뒀어. 언니가 만든 쿠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는 시누이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언니, 큰언니도 요즘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미경 언니가 어머니한테도 예전만큼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으시고 언니 편도 들어주시고 정말 온 가족이 변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미경 언니가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만 보고 가셨는데 이제는 저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아, 고마워. 갑자기 미경 언니가 말했어요. 뭐가요, 언니? 내가 먼저 사과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서. 언니, 나도 반성 많이 했어. 15년 동안 너를 정말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미경 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와의 특별한 시간. 그날 밤 시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6개월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때 너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15년 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럴 만했지. 내가 너무했으니까.
하지만 막상 복수하고 나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어머니는 30년 동안 어떠셨어요? 그 비밀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서 지옥 같았지. 매일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왜 저한테 그 화를 푸셨어요? 너를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깨닫게 되더라. 그게 견딜 수 없어서 너를 미워한 거야.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너 덕분에. 어머니, 소영아, 고마워. 나를 구원해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지금, 과거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전통.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그날을 가족 화해의 날로 정해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겪었지.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위기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혜진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 전까지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는데 미경 언니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영 원수로 살았을 거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1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부녀회에서 젊은 며느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5년 전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참지만 말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봐. 이해해요?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도 15년 동안 참기만 했어.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더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해봐. 조건 없이. 그럼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야. 손자와의 새로운 관계. 남편의 형님 댁 손자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손자가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원래부터 좋았던 건 아니란다.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했지. 어른들도 사과해요. 당연하지. 잘못하면 사과해야지. 손자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친정어머니와의 대화. 친정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소영아, 목소리가 정말 밝다. 많이 행복해졌구나.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와는 어때? 이제 정말 친어머니 같아요.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다행이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친정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격렬했던 갈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친어머니와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해결해요. 소영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15년 동안 너를 괴롭혔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으로 남아줘서 말이야.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진짜 딸로 받아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진짜 모녀처럼 말이에요. 깊은 여운과 성찰. 저녁에 혼자 앉아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했던 그 순간,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위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복수는 정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만들어냈죠.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갈등이든
어떤 상처든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가족도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차를 끓이시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는 거겠죠. 15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꿈꿨던 따뜻한 가정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이해로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소영, 차 마시러 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네, 어머니. 지금 가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용서이고 미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텐데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는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쾌감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겨요. 대신 이해해 보세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해 보세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강한 힘이에요. 어떤 미움도 어떤 갈등도 녹여버릴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죠.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